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인들 스스로도 일본의 전통적인 윤리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분절되어 있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교화, 즉 정신적 통합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 핵심은 춤을 모든 윤리의 정점에 두는 것이었다. 메이지 정부가 쇼군과 봉건 영주들을 제거하고 천안을 꼭대기에 두어 위계 질서를 단순화하였듯이 도덕 영역에서도 춤이라는 범주 아래 모든 하위 미덕들을 통합하여 책무 체계를 단순화하려 했다. 즉 단순히 천황 숭배 아래 기가를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 도덕의 원자화를 완화하려 한 것이다. 그들은 춤을 실천함으로써 다른 모든 책무도 실천하게 된다고 가르치려 했다. 그들은 춤을 도표 위에 하나의 원이 아니라 도덕적 아치 구조의 세기돌로 만들고자 했다. 이런 방침이 가장 권위 있게 발표된 사례가 바로 메이지 천황이 1882년에 발표한 군인치규다. 이 군인치규는 교육치거와 더불어 일본의 진정한 성경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일본의 어느 종교도 성경을 두고 있지 않다. 신토는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본 불교의 여러 종파들도 경전 자체의 환멸을 느끼는 것을 교리로 삼거나 나무 아미타불 또는 남묘 호렌게쿄와 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의 치규들은 마치 유대교의 토라처럼 봉안소에서 꺼내어 낭독되고 다시 공손히 복납된 뒤 청중은 해산된다. 이 치교를 낭독하던 중 문장을 잘못 읽은 책임으로 자결한 사람도 있다. 따라서 메이지 시대의 훈시적 치규들은 진정한 의미의 성경이라 할 수 있다. 이 성경을 살펴보자. 군인은 충절을 다함을 본분으로 삼아야 한다. 군인으로서 그 대오가 정비되고 절제가 바르더라도 충절을 지니지 않은 군대는 일에 임하여 오합지졸과 다름없다.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정치에 구애받지 말며 오직 일편단심으로 자신의 본분인 충절을 지키고 그 조절을 깨뜨려 불의를 저지르거나 오명을 받지 말라. 옛날부터 어떤 이는 사소한 약속의 신의를 지키려다 큰 원칙의 옳고 그름을 어기고 어떤 이는 공공의 정의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감정의 신의를 지켜 마침내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죽은 뒤에도 후세까지 치욕을 남긴 사례가 적지 않으니 이를 깊이 경계해야 한다. 보다시피 군인치교에서는 의리라는 말 대신에 사소한 약속의 신의나 개인적인 감정의 신의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이다. 모든 일본인은 의리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없었다는 표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치교는 천황의 권위를 빌려서 공적인 충절과 사적인 의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의리를 버려야 하고 의리가 하위의 법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상위의 법인 충을 따른다면 여전히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윤리는 상위의 법을 도입한다고 해서 쉽게 단순화되지 않는다. 일본인들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말하듯이 그들은 보편적 덕목, 즉 선한 행동의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선의, 검소함, 일의 성취 같은 어떤 덕목을 실현한 정도에 따라 스스로를 존중한다. 또 행복, 권력, 자유, 사회적 이동성 같은 인생 목표를 설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훨씬 더 개별화된 규범을 따른다. 심지어 그들이 상위의 법을 말할 때조차 그것은 서양처럼 보편적 정의나 추상적 덕목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여전히 개별주의적이다. 게다가 이 치교가 과연 의리에 대한 일본 민중의 신념을 약화시켰는지도 단정하기 어렵다. 오늘날에도 의리는 일본에서 큰 권위를 지닌 덕목이며 저 사람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일본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혹독한 비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적인 관계에서의 신의를 지키지 말라는 훈계는 일본인 사이에서 그다지 통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일본인들은 춤 대신에 성실이라는 것을 보편적 도덕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오쿠마 백작은 일본의 윤리를 논하면서 성실이 모든 규범 중의 규범이며 도덕적 규범의 기초가 그 한 단어에 함축될 수 있다. 우리의 고대 어휘에는 윤리적 영어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단 하나 성실만 있을 뿐이다. 고 말했다. 20세기 초 서양이 개인주의 사상에 고무되었던 일본의 현대 소설가들 역시 서양의 윤리 공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심을 유일한 참된 교리로 찬양하려 했다. 성실이나 성심은 영어로는 sincerity, 즉 진정성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실제 용례를 보면 어떤 이론적인 도덕 원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령 군인치규에서는 충절, 예의, 용기, 신의, 검약의 5가지 훈시조항을 나열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위의 5조항은
군인이라면 잠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실행함에는 한결같은 성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 5조항은 우리 군인의 정신이며 한결같은 성심은 또한 이 5조항의 정신이다. 마음이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과 선행이라도 모두 거칠의 장식에 불과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음이 성실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 이처럼 그들은 모든 덕목과 책무들을 나열한 후에 마지막에 가서야 그것들을 관통하는 본질로서 성실과 성심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인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덕목이 비롯된다고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성실은 일본의 선불교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스즈키는 선에 대한 개론서에서 다음의 대화를 소개한다. 사자가 상대를 붙잡을 때 그것이 토끼든 코끼리든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쓴다고 들었습니다. 이 힘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성실이다. 성실, 즉 속이지 않음은 자신의 모든 존재를 온전히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전체 존재가 작용하는 상태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어떤 것도 숨기거나 위장되지 않고 낭비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금빛 사자로 비유되며, 그는 활력, 성실함, 전심전력의 상징이자 신성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처럼 일본어에서 성실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sincerity, 즉 진정성이라는 단어와는 의미가 매우 다르다. 일본에서 누군가를 성실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행동에 진정성 있게 담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인들이 그는 나를 진심으로 반가워했어라거나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어라고 말할 때의 표현은 일본 문화에서는 낯선 것이다. 오히려 일본에는 그런 종류의 성실함을 비웃는 속담이 많다. 예를 들어 석류가 입을 열면 속이 다 드러난다라거나 개구리가 입을 벌리면 속이 다 보인다는 식이다.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자신의 속날을 노출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미국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이런 감정 기반의 진정성 개념은 일본에서의 성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일본인 소년이 미국 선교사를 불성실하다고 비난했을 때 그는 선교사가 빈털터리 소년의 무모한 미국행 계획에 정말로 놀랐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일본 정치인들이 미국과 영국을 끊임없이 불성실하다거나 성의가 없다고 비난했을 때도 그들은 서구 국가들이 진심으로 행동했는지, 즉 위선자인지를 따지려 한 것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군인 치규에서 한결같은 성심은 또한 이 5조항의 정신이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 역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나 내면의 충동에 따라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설령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정해진 의무를 온 힘을 다해 이행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즉 일본에서 사용하는 성실의 기본적인 의미는 일본의 규범과 일본 정신에 의해 그려진 길을 따르려는 열정이다. 일본의 성실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치규나 오쿠마 백작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실은 일본 윤리를 단순화하지 않는다. 성실은 일본 도덕의 기초를 제공하거나 영혼을 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실은 어떤 숫자 뒤에 붙어 그 값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지수와 같다. 제곱 기호가 9, 159, bx 같은 숫자를 가리지 않고 그 값을 제곱하듯 성실은 일본 윤리 규범의 모든 항목을 더 높은 경지로 끌어올린다. 성실은 독립된 덕목이 아니라 일본의 신념을 열렬히 따르는 열정 그 자체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그들의 윤리 체계를 어떻게 바꾸려 했든 간에 그 체계는 여전히 원자론적 성격을 띈다. 그리고 그들의 덕이라는 개념은 본래 선한 하나의 선택지를 다른 선한 선택지와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에 기반을 둔다. 그래서인지 일본인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그 사람에게 통합된 어떤 인격을 부여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효를 모른다, 그 사람은 의를 모른다라고 말한다. 미국인이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할 상황에서 일본인은 그 사람이 지키지 못한 특정 영역을 지정한다. 누군가를 이기적이거나 불친절하다고 비난하는 대신 그가 속한 영역에서의 규범을 어겼다고 지적하는 것이다.